바로 이 부분을 나가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좀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수업에서는 일단 이제 여러분들 뭐 이미 많이 배웠겠지만 교육이란 뭐냐? 교육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을 이제 보는 관점, 특히 이제 교육의 목적은 뭐냐? 그리고 이제 교육평가, 우리 이제 과목인 교육평가란 무엇이냐? 평가의 정의. 여러분들이 한 학기 수업을 들으면 이제 교육평가란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설명하겠지만 용어들을 좀 혼용해 쓰는데 측정이 있고 평가가 있고 뭐 총평이 있고 검사가 있는데 개념을 좀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이 뭔지, 검사가 뭐고, 총평은 뭐고. 근데 평가를 왜 하느냐?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은 이때까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학습자 관점에서 웬만하면 평가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가 됐을 때는 또 입장이 바뀌죠. 교사가 됐을 때는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목적은 뭐고 평가의 대상 뭐 요즘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관심을 받고 있어서 로봇을 우리가 교육하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라 그러면 우리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걸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할 텐데, 그 대상이 좀 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어떠한 절차, 여러분들 1학기 때 교육과정 배우면서 교육과정에 따라 교수학습, 특히 이제 교수학습 지도안 이런 거 만들어 봤을 텐데, 평가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 보고서라는 거를 쓰기도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평가하는지. 이제 우리가 형식적인 교육 평가는 언제 처음 시작이 됐을까? 언제 처음 시작됐나요? 동양과 서양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동양이 되게 앞서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 뭐 최초의 논술형 평가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뭐 문항 형식으로 문답법이 그렇지, 그거를 그 평가 결과를 어디에 반영해가지고 제도화시켜서 기록에 남겼던 건 아니고, 전통적으로는 이제 송나라, 과거, 우리나라 고려시대 과거 제도로 수입했는데, 그런 과거 제도가 동서양 통틀어서 이제 공식적인 평가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그 뿌리가 우리나라에 남아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다루는 평가는 미국의 역사를 좀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미국 역사를 기반할 때는 아직 100년이 되지 않았어요. 좀 이따 설명할 1930년에 타일러라는 학자가 educational evaluation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면서 이제 평가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 변화, 뭐 과거에는 우리가 소프트 교육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디지털 전환을 이뤘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중요한 시대가 돼서 이재명 현 정부에서는 우리가 미국, 중국에 이은 탑3 인공지능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평가하는 거는 어떻게 이제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10월 달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신청 변경이 끝났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발표하는 발표 순서를 정해서 저한테 이제 다음 주에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 반장이 있었나요? 반장이? 반장이 그러면 정리해서 저한테 알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논의를, 물론 이제 챕터마다 제가 원하는 챕터에 따라서는 이제 문항 제작 같은 경우 문항 제작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수행평가할 때는 우리가 임용 2차 교직 논술 시험을 한번 미리 문항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구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먼저 발표하기 전에 저랑 먼저 상의를 해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어떤 토의 주제를 잡아가지고, 뭐 이런 게 토의 주제가 될 수도 있죠. 자,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게, 이제 제가
또 수시 때도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야, 정말 내가 대학 다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이미 고등학교 때 교육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교육 관련된 책도 다 읽어보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열정이 좀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그때 많이 다뤘던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정의부터. 교육은 한자어죠. 한자로 시작한 한글은 아니고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뜻인데 이제 페다고지 관점이 있고 에듀케이션 관점이 있고 전통적으로 영어에서는 이제 페다고지컬 해가지고 뭐 페다고지컬 날리지 이제 페다고지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에듀케이션이고 이는 이제 끄집어내는 거 거고 이제 뭐를 끄집어내느냐면 이제 잠재력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를 교육의 어원으로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교육의 정의는 듀르게임 같은, 그런 듀르게임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듀르게임이 이제 사회학 하는 사람이라서 사회화를 되게 중시 여기는 관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심리학적인 관점도 있고 사회학적인 관점도 있는데, 일단 사회학 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사회화시키는 게 중요한 관점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육의 목적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의 대상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학생으로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학생은 학교 밖 아이들을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아동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용어로는 어린이, 그래서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는 용어도 여러분들 좀 익숙치 않을 텐데, 만 9세부터가 청소년이에요. 여러분들도 청소년인데, 만 24세까지. 그래서 이제 아동 청소년의 사회화 시키는 거를 이제 도리게임은 교육으로 받고 반면에 이제 철학자인 칸트는 좀 더 이제 개인적인 측면, 네, 이제 한정돼서 어떤 잠재력을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개인의 능력, 여기서 개인의 능력이라는 건 좀 혼동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없는 능력을 우리가 개발시키는 관점보다는 교육은 본인에 있는 잠재력, 그걸 우리가 이제 적성이라고 그러죠, 적성. 사람마다 적성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적성을 이제 개발시키고, 그거를 충분히 발휘하게끔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없는 적성을 자꾸 개발하려고 하는. 애가 그런 공부 적성이 없는데, 그리고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원래 관점은 이제 적성 있는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거고, 헤르바르트가 이제 교육의 목적은 철학에서, 방법은 심리학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사회학적인 관점보다는 심리학적인 관점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잠재력 개발하는 걸 자꾸 교육의 정의로 예를 드는데, 물론 이제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교육을 도구로 쓸 때는 사회화 혹은 국가 경쟁력의 도구로 쓰기도 하죠. 정보모 같은 학자는 이제 우리가 1세대, 현대교육의 1세대로 보는데 이게 좀 이따 얘기할 이제 우리 미국 교육의 역사랑도 맞닿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미군정이 되고 6.25가 끝나고 다시 한번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어떤 지배를 받으면서 미국이 생각하기에 이제 한국은 후진국이고 발달이 필요한데 교육학자를 좀 미국에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국의 교육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50년대, 60년대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고 이제 돌아온 분들이 이렇게 미국의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정의했는데 대표적으로 이때 유행했던 심리학이 행동주의예요. 행동주의 심리학. 여러분들 교육 심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행동주의 심리는 이제 어떤 행동의 변화를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정보모 학자의 어떤 관점은 인간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아직까지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이죠. 이런 관점으로 이제 교육을 정의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평가의 정의를 다룰 때 목표가 달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가치 판단 행위이기 때문에 목표가 중요해. 그 목표를 알려면 이제 교육의 정의가 중요한 거죠. 뭘 하는 게 교육이냐. 이거에 따라 목적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회화가 목적이면
사회화를 잘 시켰으면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 잠재력 개발이 목적이면 잠재력 개발을 잘 시켰으면 좋은 이제 평가 점수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인간에 대한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를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 연애를 하나? 이제 사람의 이제 파트너라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나? 파트너는 좀 동성애적인 표현이긴 한데, 현재 여러분들이 로맨틱 파트너가 좀 더 맞게, 로맨틱 파트너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아, 저 인간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제 인간이 태생적으로 선한 게 아닐까. 그러다가 이제 오래 사귀게 되면 싸움도 나고 그러면 아, 저 인간은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닐까.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들이 애가 이제 자고 이쁠 때는 아, 역시 사람은 선해 이러다가 이제 얘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킬 때는 아, 인간 좀뭐 악한 게 아닐까.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지.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선한 특성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게 교육인 거고, 인간은 악하다고 봤을 때는 악한 사람을 어떻게 선하게 바꾸는 게 이제 교육의 목적이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그걸 달성이 됐는지가 이제 확인해 보는 게 평가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거에 백지설도 있죠.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이 가장 필요한 상태인 거죠.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러면 뭐 이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도 이제 교육이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이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전통적으로는 행동주의 관점에서 인간 행동 특성을 이제 변화시키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아동 시기를 거쳐왔지만 아동은 보통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를 아동으로 봐요. 아동은 어떠한 존재인가? 아동은 미성숙한 존재인가? 독립된 인격체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아동을 미성숙한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교육의 목적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고,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본다고 하면은 그 독립된 인격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인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겠는데, 우리 이제 동양에서 교육의 목적은 뭐 꼭 아동 청소년 관점뿐만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고 흔히 이제 학문의 목적은 위기지향, 위인지향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거냐, 타인을 위한 거냐 했을 때 위기지향,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 보고 거기서의 위기지향이라는 뜻은 어떤 뭐 출세나 어떤 뭐 성공, 권력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 흔히 우리가 인격 수양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다. 그리고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이제 성숙하지 않는 아동 청소년을 어떻게 이제 성숙하게 만들 거냐는 게 이제 교육인데 어떤 부분이 성숙하지 않느냐? 인지, 언어 발달이라든지, 뭐 수리력이라든지, 정의, 어떤 이제 성실성이라든지, 태도면이라든지, 신동, 뭐 우리 이제 소근육부터 해가지고 십체 발달 이런 것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인지, 정의, 신동적인 영역에서 성숙한 인간을 만드는 것 그런 걸 이제 교육의 목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평가에서는 이제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인지 영역, 정의 영역, 신동적 영역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변화가 됐는지 문을 받을까? 음. 변화가 됐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변화가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그게 좀 이따 나올 개념인데 측정과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변화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평가를 받는. 자, 이거는 뭐 지겹게 들었을 텐데 일단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 뭐 이미 5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배경은 이제 기존하고 달라졌다는 거지. 특히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교육이 이제 가르침, 어떤 교수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제가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교육사회학을 들었다고 하고 여러분들도 교육사회학 들었겠죠? 그것은 이제 폴만 리포트가 얘기한 학교 효과, 학교는 효과가 있느냐? 유명한 이제 전제가 school make difference, 학교가 차이를 만든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로 학교가 차이를 만들기도 하지만 티처, 어, 교사가 차이를 만드는 게 더 크다. 티처 메이크 디퍼런스. 근데 같은 교사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저도 이제 같은 수업을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지만 상당히 뭐 저는 일관되게 하려고 해도 수업 내용이 좀 달라지고 좀 달라요. 뭐 제 컨디션이 다른 면도 있긴 하지만 어떤 수업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티처라도 티칭이 다르다. 결국은 티칭이 차이를 만든다. 그래서 티칭 메이크 디퍼런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티칭을 해도 받아들인 학생이 그걸 얼마큼 받아들이느냐. 그런 이제 우리는 러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러닝에 따라서 결국 러닝 메이크 디퍼런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교육은 예전에는 티칭에 좀 초점을 뒀다 그러면 요즘은 러닝에 초점을 두고 그 러닝도 우리가 이제 자기 뭐 조절 학습,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그 이제 교육 심리에서 동기 설명할 때 많이 설명하는 건데 자기 조절 학습이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교사는 티처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티칭하는 사람. 그래서 이하를 붙여서 티처라고 불렀는데 티칭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이 러닝 할 때 그 러닝을 잘 하도록 코디네이터. 우리 여행 갈 때 여러분들 여행 가면은 배낭여행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패키지 배낭여행 가보면 뭐 제가 대학생 때 가봤던 건데 뭐 일일이 다 따라다니지 않고 숙소만 예약해주고 내 숙소까지만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를 데려다 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또 이제 국가 이동할 때는 데려만 줘. 이렇게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만 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퍼실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냐? 이런 걸로 이제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안내자, 뭐 조절자 이런 표현을 쓰고요. 교육 과정도 딱 정해진, 티칭을 할 때 정해진, 표준화된, 그걸 우리가 이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우리가 짜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요즘은 개별화, 특히 AIDT의 가장 큰 화두였던 게 개별화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과정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교과서는 이제 이게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했던 부분이죠. 2025년 3월 1일자로 세계 최초로 AIDT를 공식적인 교과서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그게 될까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혹시 본 적이 있어요? 디지털 교과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랬을 리가 없는데. AIDT 말고.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도 있고 AIDT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책상에 이북, 이게 디지털 교과서예요. 이북. 여러분들 이북 보잖아. 지금 뭐 PDF 다 컴퓨터로 보잖아요. 그게 디지털 교과서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뭐 VR이라든지 AR을 넣는 게 디지털 교과서이긴 한데 이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꽤 오래됐어. 저도 그 연구를 우리 컴퓨터 교육에 안성훈 교수님하고 이제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디지털 교과서하고 서책형 교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교과서를 하지 않았겠지만 서책형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 이북으로 우리가 수업할 수도 있거든요. 이북으로 수업하면은 더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거냐? 높아질까요? 아까 얘기한 교육의 목적, 아이들이 더 성숙한 인간이 될까? 서책형 교과서로 수업하는 게 이제 뭐 절대적 효과하고 상대적 효과가 있겠지만 절대적인 효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서책형 교과서를 쓰는 때하고
디지털 교과서를 썼을 때 어떤 교과서가 더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이게 인지 발달이죠. 아이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태도, 가치에 혹은 이제 심동적 아이들의 어떤 뭐 신체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그 연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과학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3, 4학년 사회과학을 시작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과학에서 디지털 교과서, 흔히 얘기하는 패드 교과서를 이제 이용해서 수업했을 때 과학 성취도가 올라갔겠느냐. 여러분들 지금 뭐 기말고사 시즌 아니고 이제 나중에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디지털 네이티브라 프린트아웃보다는 파일로 보는 거를 더 친숙해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더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내가 뭘 보는 것보다 패드나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는 게 더 성취도가 높겠니? 이런 얘기야. 차이가 있을까? 프린트아웃을 보면은 성취도가 떨어지고, 그거를 스마트폰, 패드로 해가지고 파일로 보면 성취도가 높아질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결과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뭐 이제 이게 좀 암울한 얘기인데, 물론 이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잘하는 애들은 뭐 책으로 보나 디지털로 보나 역시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못한다는 편보다는 안 하는 애들은 책을 줘도 뭐 디지털 교과서 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없고 근데 이제 태도에는 차이가 있어. 애들한테 서책형을 주면 관심이 없어 하는데 패드를 주면 근데 이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 한 10년 넘은 얘기인데 패드를 주면 애들이 관심이 생겨. 그 이유는 이제 10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들이 그때 80만 원이었어 패드 하나가. 80만 원짜리 1인 1 패드를 가져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충청도에 있는 학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도 가져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패드가 생겼다는 거에 너무 기쁜 거예요. 얘는. 물론 이제 게임을 못하게 막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냥 패드를 이용해서 수업한다는 것 자체로 과학에 대한 흥미는 생기는데 그게 성취도로는 이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부모들의 관심은 놀랍게도 사회과학은 관심 없고 영어 수학에서 이거 적용 안 하느냐. 우리의 국영수가 중요한데 사회과학은 막 관심 없다. 이거 관심 없어요. 오히려 이제 3학년, 4학년인데 눈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목 디스크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한다고 하면 이 손목 증후군.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놀지 않으니까 비만. 그런 이제 심동적 영역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서책형 교과서하고 디지털 교과서 논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연구 학교에서는 이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서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시행했었어요.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재명, 아니지, 윤석열 정부 때 이조 장관이 되면서 갑자기 AIDT를 전면 시행하겠다 해서 들고 나온 건데,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교육 자료로 격화되긴 했지만, 뭐 제 개인적인 관점은 제가 이제 대학원 전공 중에 하나가 디지털 미디어 교육 전공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래는 책이 있었어, 책.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교육의 교재로 책을 썼다가 그게 북이죠, 북. 북을 썼다가 그 책이 너무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교과라고 불렀어, 교과. 국영수화 이런 것처럼 교과. 그게 이제 텍스트. 그래서 어떤 우리가 텍스트 철학에서 텍스트를 읽는다 그러면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꼭 읽어야 될 부분, 요거. 그래서 그 텍스트를 모아놓은 북이 텍스트 북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북 시대가 아니라 미디어 시대예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보다는 디지털 미디어로 가야 된다.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딱 스테이블하게 정해져 있는 거고 수정이 힘들고 실시간 반영도 힘든데 여러분들도 유튜브 세대랑은 좀 거리가 멀 수 있지만
요즘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학생들은 유튜브 세대이고, 영상 세대이고, 뭐, 미디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미디어 세대이기 때문에 그 관점이 아직도 북에 한정되어 있는데 북이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미디어다. 근데 디지털 미디어가 이제 방향이지. 저는 AI가 적용되느냐 마느냐,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중요한 관점인데, 아직도 책에만 한정되어 있는다는 게 이제 큰 한계라는 거죠. 이제는 미디어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AI 디지털 미디어가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인 거고, 근데 이 논쟁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논쟁 중에 학교가 사라질 거다. 뭐 고등학교도 사라지고 대학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플랫폼이 대체할 거다. 대표적인 게 뭐 칸 아카데미를 포함해가지고 뭐 최근에는 뭐 이제 미네르바 우리나라 같은 게 태제대학 같은 이제 새로운 어떤 플랫폼 요즘 뭐 온라인 사이트 저도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데이터 캠프 같은 어떤 이제 플랫폼 상에 우리 학교로 치면 LMS 이런 어떤 교육 플랫폼이 새로운 교육기관 역할을 할 거다. 그런 이제 변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일정 부분들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인트로였고 이제 우리 교육 평가 과목에 맞는 내용을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미군정을 거쳐서 6.25를 거쳐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뭐 저도 미국에서 박사를 했긴 했지만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 기준으로 책을 많이 쓰고 물론 이제 평가를 뭐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 타일러이기도 하지만 미국 얘기를 먼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 평가에 대한 정의 미국에서도 미국 역사가 얼마 되진 않는 300년도 안 되는데 아직 100년이 안 됐어. 우리 교육평가가 나온 지가 Educational Evaluation 용어를 처음으로 타일러가 1930년에 쓰면서 이러면서 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학기 끝나고 나면 이제 요거는 설명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가장 기본적인 이 프로그램 평가 중에 이제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평가라고 했을 때 이는 에듀케이션의 이하고 똑같아. 끄집어내는 거야, 밖으로. 그다음에 벨, 이제 VAL, VALU, 그다음에 E에서 밸류, 가치를 끄집어내는 게 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가치라는 거는 어떤 가치냐면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 가치 판단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목표가 뭔지 알아야 돼. 목표가 달성이 됐으면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수영에서 5분 동안 물에 떠 있을 수 있다. 또 교육을 했더니 교육 끝나고 얘가 5분 동안 떠 있어. 목표가 달성됐어. 그러면 얘가 이제 생존 수영에서 A를 받는 거야. 근데 생존 수영을 이제 교육 받았는데 3분밖에 못 떠 있어. 그러면 얘는 이제 중간 정도 점수를 받는 거. 아예 못 떠. 그러면 이제 얘는 달성을 못했으니까 나쁜 평가 받는 이렇게. 그러나 얘는 이제 생존 수영에 여러 가지 지식들은 많이 습득했는데, 근데 이제 물에는 못 뜨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지식과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어, 나쁜 성적을 받는 거죠. 이렇게 목표가 뭔지가 중요한 거야. 목표에 기술이 되어 있지 않는 지식이나 어떤 태도를 습득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목표 중심 평가의 가장 큰 한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교육은 인지 특성의 교육에 한정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적용되는, 아직도 많이 적용되는,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당연히 지금 적용되고 있는 평가 모형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수학습 지도안 짠다는 거 다 이렇게 짜는 거야. 교수학습 목표 정하고, 그 교수학습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교육과정, 행동, 액티비티, 원, 투, 쓰리, 모든 활동 해가지고 평가, 형성평가 이렇게 하는 게 다 이 모형인데 일단 이제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경험 이게 이제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을 풀어헤치는 게 교수학습.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 철학,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가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이제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이제 교육 모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화살표가 특이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일방적인 화살표가 아니라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바뀐다는 거죠. 목표는 원래 이렇게 정했는데 교수 학습을 짜보니까 이게 안 돼. 그 목표를 좀 수정한다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교수 학습도 평가랑 이렇게 연동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목표도 학습하고 이렇게 연동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상호 진화적인 관점으로 평가를 정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목표 달성에 대한 가치 판단이 교육평가다. 이렇게 짧게 정의를 내렸고, 그런 바나 그런 학자들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특히 이제 가치 판단, 시험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 성태제 책에서는 성태제 학자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의 양, 질, 가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지 않았던 개념인데 측정. 여러분들 측정하고 평가를 혼용해 쓰는데 측정 다른 개념이야. 측정해서 판단, 가치 판단하는 건데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 주관적인 행위다. 객관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가 자체는 주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평가 결과를 산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취 기준을 먼저 정하고 성취 수준을 정한 다음에 그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에 따른 평가를 했느냐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자체는 주관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행위는 측정이에요. 측정. 얘 원래 능력이 70점인데 뭐 60점으로 측정해. 그거는 잘못됐지. 근데 얘 능력을 정확히 70점을 측정한 다음에 누구는 잘했네. 누구는 에이, 보통이네. 야 누구는 야 그건 점수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평가. 그래서 같은 점수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이제 평가이다. 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기본적인 가정, 특히 이제 교육의 기본적인 정의, 교육이란 뭐냐? 없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있는 잠재력을 우리가 이제 발달시키는 건데, 그래서 잠재 능력이 어떻다고 보는 거야?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인간에게 잠재 능력이 있는데 개발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교육할 수 없고 평가할 수도 없겠지. 그 개발이 안 되는 건데. 뭐 아인슈타인도 본인의 능력을 10%밖에 못 썼다는 것처럼 인간의 잠재 능력은 무궁무진한데 그걸 이제 충분히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는 이런 가정하에 교육도 되는 거고 평가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평가의 대상과 자료는 하나만 보고 여러분들 지금 로맨틱 파트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미팅을 나가고 뭐 소개팅을 나가서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우리가 뭐 성격만 보느냐? 우리가 이제 다 보지. 성격, 그 사람의 뭐 학벌도 보고, 나중에 이제 취업하는 직업도 보고, 소득도 보고, 집안도 보고, 뭐 이제 부모님의 노후는 괜찮은 이런 것도 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이제 다양한, 무한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 만날 때도 여름, 가을, 막 가을 타는 사람, 이제 가을이 시작됐는데, 보통 이제 남자들이 가을을 타고 여자들이 봄을 타는데 가을이 되면서 막 바뀌는 사람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막 새벽에 바뀌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 만날 때는 이제 사계절을 다 만나봐야 되고 24시간 한번 같이 지내봐야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학생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을 보통 3월에 만나지만 봄에 만났을 때 평가하고 물론 이제 성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가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 걔를 이제 쉬는 시간에 봤을 때랑 학교 끝나고 나서 집에서 봐서 또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좀 시간의 어떤 연속성과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기능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가정 자체는 연속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재 여러분들 발표할 맥밀란의 교실평가 이론과 실제 자세하게 등장할 내용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교수학습 진행사항에 따라서 교육평가의 종류는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진단평가, 교수학습하기 전에.
진단평가를 먼저 하고, 특히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우리 특수교육, 이대식 교수, 특수통합교육의 이대식 교수님이 우리 학교 기초학력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시고, 제가 이제 공동연구로 기초학력 성과관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 하는 연구 토픽이 이제 난도 전수조사하고 경계성 지능에 있는 학생들 전수조사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난도하고 전수 경계성 지능은 일단 진단을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용 2차나 이런 데 잘 나오는 문제인데, 20명의 우리 반이 있는데, 그 중에 뭐 2명이 난독이고, 1명이 다문화고, 1명이 저소득일 때, 너는 교사학습 지도안을 어떻게 짜겠느냐, 뭐 이런 거. 그러려면 일단 20명 중에 몇 명이 난독이고, 몇 명이 경계성 지능인지 우리가 진단이 먼저 필요하겠지. 특히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 그 갖춘 초등학교 3학년 말에 측정해가지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4학년 수업에 반영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처럼 이제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맥밀란 책 4장, 5장에 자세하게 등장하는 형성평가, 아, 형식적, 비형식적, 특히 에비던스, 학습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그에 따른 차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성평가 내용이 있고요. 뭐 좀 이따 보겠지만 이제 교육평가 역사에서 뭐 유구한 역사, 특히 우리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제도를 도입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어요? 서열화, 장원급제. 올해 장원급제는 누구냐? 우리 임용 수석 합격 누구냐? 수석 합격하는 사람에게 이제 유리한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뭐 특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총괄평가, 종합평가 관점이죠. 종합평가 관점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서열화 목적이 컸어요. 물론 이제 교사학습 관점에서는 그 부분이 좀 약하긴 한데 일단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교육평가는 왜 하느냐? 교육평가 왜 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미인은 거울을 자주 본다. 이제 왜 자주 보냐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자주 본다. 결국 우리도 이제 교육을 했을 때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보려면 여기서 이제 거울이 평가 역할을 하는 건데 평가를 해봐야지 나의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블룸이 주장한 완전 학습, 어떤 성취, 인지 요소 중에 내가 10개 중에 7개를 달성했으면 부족한 3개가 뭔지 알아야지 부족한 3개 집중해가지고 1개, 2개, 3개. 이게 뭐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고성취 학생들이라 쉽게 이해하겠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모르는 걸 공부하는 게 공부지. 아는 거를 공부하는 건 복습, 뭐 이제 학습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 성취도의 증가는 없지. 그래서 이제 저도 중학교 때 그런 학생이 있었지만 교과서를 다 외웠는데도 만점을 못 맞아. 근데 외운 거지 자기가 뭐를 모르는지 아는지 학습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학습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가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시간이 적어. 공부 시간은 없고 시험 준비해야 되겠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다? 바로 모의 시험을 보는 게 제일 좋다.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것보다는 시험은 먼저 보고 그리고 모르는 내용 거기서 공부하고 다시 또 시험 보고 공부하고 이거의 장점은 뭐다? 나중에 인출도 잘 되고 정확히 어떤 지점이 내가 부족한지 틀린 문제만 공부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만 채워서 극대화, 완전 학습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평가에서 주장하는 완전 학습 모형이에요. 어떤 학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총괄 평가 관점에서는 서열화 관점에서 누가 우월했는지 누가 우월하지 못했는지 성취 수준을 우리가 총평할 수 있다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학습을 극대화시켜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중에도 반은 수시고, 우리 학교로 비율을 따지면 70%가 수시고, 30%가 정시이긴 한데, 보통 이제 수시로 우리 학교 진학한 학생들을 보면은 원대한 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그 꿈을.
또 유지하고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교육에 대한 어떤 변화, 이게 교육의 질을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한국의 교육의 질을. 우리가 이제 뭐 양을 논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50%, 그러니까 미국은 50%만 대학에 진학하는데 우리는 거의 뭐 7, 80%가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어떤 교육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의 이제 탑을 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뭐 저도 이제 대학에 있어서 부럽지만 고등교육의 질을 보면 질이 되게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고등교육의 질이. 그럼 고등교육의 어떤 질을 높이려면 우리가 어떠한 교육 제도나 정책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야 했을 때 결국 이제 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이제 목적과 기능이 있다. 특히 아까 우리 얘기했던 디지털 교과서냐, 서책형 교과서냐,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할 거냐, 적용한 다음에 정말 개선이 됐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평가라고 그러는데, 프로그램 평가를 적용하면은 프로그램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더 좋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1박 2일 보나? 그런 세대인가 모르겠네. 아직 1박 2일 하지만, 1박 2일을 보고 뭐 개그 콘서트를 이제는 유튜브 세대를 안 볼 수도 있지만 놀면 뭐하니 이런 거 보고 이제 시청자 게시판에 이번 게스트는 왜 이래 이번 구성은 왜 이래 이렇게 막 리뷰를 달 수가 있죠. 그 리뷰를 달면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뭐 개선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런 리뷰를 달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겠지. 그런 게 이제 어떤 평가의 기능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고 나서 이 프로그램에 이거는 좋았는데 우리가 뭐, 에어컨은 최근에 바꿔서, 에어컨은 좋고, 이거, 프로젝트도 최근에 바꾼 거, 프로젝트도 좋고, 컴퓨터도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바꾼 거네. 어떤 하드웨어는 되게 좋아졌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있을 수 있지. 뭐, 지금 우리 심화 과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13명이라서, 교수 대학생 비율로 따져도 거의 뭐 대학원 수업이지. 대학원에서도 한 10명 이상 수업하거든요. 물론 이제 카이스트 이런 데는 1대6 해서 한 6명 정도 수업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아직 그 학부 교육의 질이 낮다. 어떤 부분이 낮냐 했더니 뭐 교과서가 여전히 디지털이 안 돼 있다. 디지털로 했으면 좋겠다. 교수 학습을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VR을 뭐 AR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든지 뭐 그런 이제 개선의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우리 학교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돼요. 500억 정도 되는데 뭐, 큰 예산은 아니죠. 이제 사립대나 이런 데 비하면. 근데 그 예산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매번 이제 질문하는 건데, 어떤 부분에 돈을 썼으면 좋겠느냐? 우리 학교가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거의 넘버원은 맨날 나오는 얘기, 학교 식당. 학교 식당 바뀌었으면 좋겠다는데, 학교 식당이 최근에 바뀌었어. 뭐, 여러분들 2학년이라서 체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인테리어가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업체가 SPC로 바뀌어가지고 메뉴도 좀 바뀌었어. 물론 이제 그게 우리 학교 예산을 쓴 건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기 바닥이 바뀌었죠. 바닥이. 못 알아챘어요? 여기 바닥이 바뀌었어. 근데 바닥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들었는데 바닥을 바꾸는 예산을 차라리 화장실을 좀 호텔식으로 바꾸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나한테 차라리 그 돈을 줘서 내가 어, 교과서를 쓰는데 아니면 이제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천원의 매점이라고 해가지고 천원의 아침밥의 후속 버전이야. 매점에서 이제 천원만 내면은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게 물론 이제 여러 제한은 거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좀 예산을 썼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건의가 있을 텐데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은 좀 더 효과적인 예산. 그게 이제 공공기금에 지출되는 점검. 우리나라 교육부 내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관심 있어요? 내년 교육부 예산이 106조.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은 100조가 넘을까요?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은 100조가 안 돼. 분단 국가인데도 국방부 예산보다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게 교육부 예산이에요. 미국의 국방부 예산은 1000조가 넘어요. 그래서 맨날 천조국 부르는 게 국방부 예산 1년 예산만. 1년 예산만 1000조가 넘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지금 1000조가 안 되는데, 걔네는 국방부에만 1200조가? 일단 국방부에만 1200조를 쓰는 것이. 그러니까 뭐 깡패 짓을 해도 우리가 꼼짝없이 전 세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혁신학교 가서도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이냐,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활용할 수가 있다. 네, 요 얘기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평가, 우리 대상과 평가 주체는 12시까지 휴식 시간을, 12시간인데, 3시까지, 휴식 시간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